때는 2019년 5월 경기 남부 경찰청이야. 오늘도 사무실엔 이런 전화가 걸려와. 예, 경기 남부청입니다. 그때 그 사건 용의자 제가 아는 사람 같은데요? 그 몽타주 속 범인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 무슨 팀인지 짐작이 가나? 강력팀? 아닌가요? 강력반인가요? 자, 힌트를 주자면 좀 오래된 사건을 수사하는 미제 사건. 미제 사건? 그렇지! 바로 미제 사건 수사팀. 19년 차 이성준 형사가 이제 막 출근했어. 어이, 이 반장, 그 제보 하나 들어왔어? 아, 제보요? 뭔데요? 범인이 자기 동네 사는 것 같대. 이 형사는 일단 그 사건의 기록부터 찾아봤어. 철컥! 낡은 캐비닛을 열고 어딨더라? 1995년. 94년? 93년 쭉 가다가 찾았다. 1990년. 와우. 90년. 서류 더미 속에서 사건 파일을 찾았어. 자, 그러면 19년에서 2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90년 11월, 아주 스산한 가을날이야. 가뜩이나 외진 동네인데 해까지 져서 컴컴해. 근데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왔다 갔다 해. 밤에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 맞아. 랜턴. 누군가를 찾고 있거든. 수색 중. 바로 13살 고은이야. 다음날 날이 밝고 고은이 삼촌은 마을 바깥쪽 야산을 뒤지기 시작해. 바로 그때 숲풀 사이로 뭔가 시커먼 게 보여. 설마. 고은이가 입고 있던 교복 자켓이야. 응? 떨리는 손으로 그 교복을 들쳤는데 고은아! 아이고. 누군가 13살 고은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거야. 부검 결과는 더 충격적이야. 고은이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 목이 졸려 사망했어. 게다가 범인은 칼로 가슴 부위를 난도질 해놨어.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고 수사에 나섰어. 범인 바로 잡혔을까? 미제 사건이니까. 안 잡혔어. 그렇게 고은이 사건은 30년 가까이 미제 수사팀 캐비넷 속에 묻혀 있었던 거야. 다시 2019년 이 형사는 증거품을 찾아오라고 했어. 저희가 2016년부터 미제 사건 수사를 하면서 현장 유류물들을 다시 검토를 하면서 다 재감정을 올렸어요. 그 당시에는 감정이 안 됐던 게 다시 재감정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들이야.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증거품. 자, 이런 말 있잖아.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런데 이게 지금 30년 전 사건의 증거품이잖아. DNA가 남아있더라도 너무 소량이라 식별이 어려워. 하지만 이 DNA를 증폭시키면 확인이 가능해.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 2주야. 2주 후 결과가 나왔을까? 나와야 되는데.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나왔어. 나왔어? 오. 한 남자의 한 남자의 DNA가 검출된 거야. 검출됐어. 자, 그거 알지? 사람마다 DNA 모양이 다 다른 다르지. 그럼 이게 누구의 DNA인지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지 않을까? 몰라. 왜냐? 거. 사람 지문도 딱 봐서는 누구 건지 모르잖아. 대조를 해봐야지. 그렇죠. 그렇지. DNA 데이터베이스의 대조 작업.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구속되거나 수감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하거든. 그게 DNA 데이터베이스에 다 보관이 돼 있어. 강필원 과장은 절차대로 DNA 대조를 의뢰하고 퇴근했어.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또 동료 직원 헬레벨도 이렇게 달려오게 된 거죠. 일치건이 나왔다고. 일치하는 DNA가 있었던 거야. 그것도 현재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 자,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야. 뉴스도 엄청나게 쏟아졌어. 아마 우리 치타도 본 적이 있을 거야. 직접 보여줄게.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혔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고은이는 바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9번째 희생자였어. 1986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성폭행 당한 후에 살해된 사건이야. 그나마 이 8차 사건은 범인이 검거되면서 모방 범죄로 결론이 났어. 그렇게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 같던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 살인 사건이 3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야. 자, 그러면 이 DNA 지문이 일치하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름은 이춘재. 부산교도소에서 2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야. 증거품에서 이춘재 DNA가 나오긴 했어. 근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모든 사건에서 다 나온 건 아니야. 이때까지 고은이 사건인 9차, 그리고 5차, 7차 세 사건의 증거물에서만 DNA가 검출됐어. 나머지는 아직 증거가 없는 상태야. 이 사건들의 범인이 전부 이춘재라는 걸 입증하려면 뭐가 필요해? 자백. 본인의 자백. 그것도 범행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자백. 그럼 반대로 이춘재의 입장은 어떨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에 모두 만료됐어. 자, 그럼 이춘재 입장에선 이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죠. 전혀 없어. 그리고 자백할 이유도 없지. 당연히 없지. 그런데 이춘재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어. 혹시 내가 입을 열면 당신들 승진도 하고 좀 그럽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 좀 해줄까요? 이춘재가 프로파일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 종이하고 펜을 주세요. 종이하고 펜을 건네자 뭔가를 적었어. 바로 이거야. 이거야. 자, 그게 실제 이춘재가 쓴 글씨야. 살인 12 더하기 2. 알려진 화성사건 10건에 2건이 더. 결혼하면서 이사간 청주에서 또 2건. 거기다 처제 살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살인만 총 15건이란 얘기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 강간, 그리고 미수, 각각 19, 15. 그래. 무려 49건에 대한 폭탄 자백을 한 거야. 이미 머릿속에 정리를 한 거예요, 사건들을.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강간사건까지 사건 건수, 그리고 자기가 범했던 지역,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왔었고요. 이춘재는 이때를 기점으로 진술을 막 쏟아내. 그 후로도 접견만 50번을 넘게 이어갔어. 그 사이에 3차, 4차 사건 증거품에서도 이춘재 DNA가 검출됐어.
나왔구나. 나머지는 증거품이 없거나 DNA가 안 나왔지만 이 형사한테는 뭐가 있다? 자백. 자백. 그래, 이춘재의 진술. 수사팀은 모든 건에 대해서 자백을 받는데 성공했어. 아, 다행이다. 심지어 범인만 알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진술까지 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어. 도대체 이춘재는 왜 자백했을까? 전 정말 모르겠는데 왜 그랬을까? 일단 제가 볼 때 이춘재는 자신이 이 범죄 화성살인 사건의 범인이야라는 것을 밝혀진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는 자신만의 어떤 비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충격을 주고 놀라게 만드는 것에 훨씬 더 기대치가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이면 내가 자백을 하는 것이 너희들을 훨씬 더 충격 속에서 내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봐봐. 아까 쓴 12+2. 이 화성 사건 10건에 추가로 총 4건의 살인을 더했다고 자백했어. 그런데 숫자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지 않아? 8차. 설마 저 8차 모방범죄? 8차 사건은 모방범죄라서 범인이 잡혔다고 했잖아. 그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총 9건이어야 되지. 오. 그치? 그치, 하나를 빼면. 그러네. 근데 이춘재는 이렇게 말해. 8차 사건도 제가 저지른 겁니다. 자기가 8차 사건의 진범이라는 거야. 8차 사건은 1988년 한 가정집에서 벌어졌어. 지금 해가 중천인데 딸 선옥이가 안 일어나. 선호가 학교 가야지, 일어나! 엄마가 불러도 이불을 덮은 채 꿈쩍도 안 해. 아, 애가 왜 이렇게 안 일어나? 이불을 걷는 순간 엄마가 까무라쳤어. 자는 줄 알았던 딸이 죽어 있었던 거야. 목이 졸린 흔적이 있고 성폭행 당한 뒤 옷이 다시 입혀져 있어. 당시의 선옥이는 불과 13살이었어. 아우, 당시 사건은 충격이 어마어마했어. 그랬겠죠. 그런데 10달이 지난 어느 날 경기도 화성군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경찰국은 오늘 8번째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를 받아온 윤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인이 잡혔대. 범인은 22살 윤성여 씨야. 동네 농기구 수리공이야. 경찰은 집에서 밥을 먹고 있던 성여 씨를 급습해서 끌고 갔어. 마, 네가 죽였지? 그 증거까지 다 나왔어. 증거가 있대. 바로 채모였어. 채모. 피해자 집에서 범인의 걸로 추정되는 채모가 발견된 거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에는 중금속 성분이 많았어. 그래서 경찰은 누굴 찾았냐? 직업상 중금속을 많이 다루는 용접공, 기계수리공, 공장 노동자들의 채모를 죄다 뽑아다가 분석을 했어. 근데 사건 현장의 채모와 윤성여 씨 채모 감정 결과가 비슷한 것 같아.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혈액형이 B형? 이놈 같은데? 감정 결과가 그 당시에 혈액형이 B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B형인 자를 갖다가 대략 한 800명 가까이 저희들이 수사를 했습니다. 마침 윤성여 씨가 딱 B형이었던 거야. 자, 근데 그거 알아? 이춘재는 O형이야. 죄 없는 성여 씨가 한순간에 범인으로 몰린 거야. 그리고 얼마 후 살인, 강간치사, 범죄 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억울한 옥살이가 시작된 거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8차 사건 범인으로 윤성열 씨가 잡혔을 즈음 9살 현정이가 하굣길에 사라졌어. 9살. 근데 이 사건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됐어. 왜냐?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못 찾았어. 근데 산길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숲으로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이춘재가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한 거야. 경찰은 대대적인 시신 수색에 나섰어. 근데 뼈 조각 하나 안 나와. 거짓말?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인가? 놀라지 마. 충격적인 진실이 있어. 현정이가 실종되고 몇 달 후 경찰은 산에서 뭔가를 발견했어. 현정이의 가방과 부패된 양손 뼈. 근데 경찰은 어디에도 안 알렸어. 에? 심지어 가족한테도 안 알렸어. 뭐지? 왜 그랬지? 이때가 윤성열 씨를 검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잖아. 경찰들도 모처럼 기세등등하고 특히 저 윤성여 씨를 잡은 경찰들은 특진까지 했었어 당시에. 이 상황에서 또 사건이 벌어진다? 경찰들이? 욕먹겠지. 또 이슈가 되니까. 결국 현정이 살인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은폐됐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네. 사건을 덮기 위한 뭐 사건. 자, 그럼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윤성열 씨. 그 뒤로 어떻게 살았을까? 자, 윤성여 씨는 무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 20년이요? 20년. 22이었던 성여 씨는 2009년 42살에 광복절 특사로 출소를 했어. 애써 과거는 잊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대. 그러던 어느 날 뉴스가 터진 거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나왔다. 성여 씨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 아유, 잘하셨다.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거야. 근데 이미 내려진 판결 뒤집는 거 쉬울까? 어렵지. 30년 전에 자백도 했고 또 증거도 있잖아. 이때 성여 씨한테 먼저 손 내민 사람이 있어. 그 꼬꼬무의 단골이 박준영 변호사야. 아, 그분이요. 바로 그분. 이 박준영 변호사가 봤을 때 이 재심의 이유는 충분했어. 불법 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서류 외 허위 작성 이런 수사기관의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요.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 진범 이춘재의 등장과 이춘재의 구체적인 자백, 이제 실체와 절차상의 문제를 함께 제기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여 씨가 잡혀간 결정적 증거 기억나? 그거 채모. 채모를 분석한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서. 그 감정서에 오류가 있다는 것도 밝혀냈어. 아 진짜. 당시 용의자를 특정할 근거로는 부족한 방식인데다가 그 수치도 조작됐던 거야. 그나마도 그게 조작이 되었던 거예요? 조작이 됐었어. 2020년 12월 17일 마침내 피고인 장치가 있었어요. 피고인은 무죄. 이상 재심 결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박수 한번 치시죠. 자, 그럼 이춘재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총 14건의 살인, 9건의 강간 혐의가 인정됐어.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어. 애초에 죄를 물을 수는 없던 사건이었던 거지. 오직 진실만을 밝히기 위해서 1년 동안 수사가 이어졌던 거야. 33년 만에 화성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명칭은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이름이 바뀌었어.
그렇죠. 그래야죠. 그간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억울함도 밝혀졌어. 그 수가 무려 20명이 넘어요. 늦었지만 그분들에 대한 지금 보상 절차도 진행 중이야. 제대로 된 보상이랄 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최상의 방법을 찾아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 맞아. 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 수사팀의 정말 끈질긴 노력. 과학 수사의 힘.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려는 절실한 마음이 한데 모여서 이뤄낸 성과가 아닐까. 저거 사람 아니야? 사람 같아요. 채석장에서 변사체가 발견이 된 거야.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게 등장해. 이거 뭐야? 설마 십자가요? 진짜로 못을 박은 거야. 사람한테. 아우. 목격된 상황도 어딘가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자, 두 사람 대체 무슨 사이인 걸까? 이 화려하고 치밀한 각본의 마지막은 뭘까?